우리 군이 미래 국방혁신 구상을 밝히고 미래전에 적합한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무인 전투 체계, 눈부시게 빠른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아라. 첨단군 건설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 뭐다? 첨단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최신 과학기술을 우리 군에 적용하고 인공지능 AI와 무인 전투체계 기반을 마련해가는 첨단 무기체계 획득 발전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첨단전, 미래전이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닌 우리 눈앞에 닥친 과제임을 군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필수 요소, 첨단 무기 체계 획득 발전 방안에 대해 오늘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청의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최호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김용록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DD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장 김주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에 따라서 미래전의 양상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무기 체계부터 기존과 다른 첨단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추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은 지상, 해상, 공중 플러스 해서 우주와 사이버가 포함이 됩니다. 네. 이 5차원의 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핵심 전력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처리 용량은 대용량이 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성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될 거고 특히 소형 위성은 6G가 나중에 나올 때 하나의 기지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감시 정찰 영역이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네. 또 통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역시 보안성인데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 양자 기술입니다. 양자 기술을 접목하면 양자 암호 통신이 되고 또 양자 기술의 레이더를 또 기술을 접목하면 그러면 스텔스 무기 체계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네. 또 유두무기는 신속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고출력 레이저 대공 무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최근에 함정, 헬기, 전투기 이것을 무인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로봇과 드론을 접목시킨다면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어서 정말 그 생존성이 필요한 네. 즉 인명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투입될 그런 전장 상황이 작전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5G에서 6G 시대까지 그럼요. 지금 앞두고 있어요. 네. 네. 우리 본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세돌 구단이 AI 알파고한테 지면서 저는 예감이 왔습니다. 야, 이거 언젠가는 AI가 전쟁을 수행하면 무인 전투 체계로 이제 피를 안 흘리고 승패가 이제 정해지겠다. 그러면서도 과학기술 발전이 정말 어마어마한 경지까지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제 생각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예, 2년 전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원유 생산 시설을 드론 10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 폭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이 파괴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19%의 그 원유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드론이 이제 국가 핵심 산업 시설을 공격한 첫 사례로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인 전투 체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동안 모든 국가들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초음속 전투기 확보 이런 데 이제 주력을 해왔으나 이 사건이 무인 전쟁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무인 로봇이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 전장에서
핵심 무기 체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국방에 이 최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점점 영화가 현실화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이 이 전투를 벌이는 게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네요. 미군을 비롯해서 세계 군에서 빠르게 무인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 원장님, 이 국방 분야에서 첨단 기술 적용이 그 어느 분야보다 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드론을 비롯한 그 자율무기 체계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유무인 협업 체계의 발전은 현재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 터키 이란의 자폭 드론 사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낮은 단계의 자율무기 체계라도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 이외에도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XQ-58 발키리 무인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서 스텔스 유인기와의 어떤 협업 비행을 시험하는 등 무인 체계의 고도화도 병행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드론 이외에도 고체 레이저를 이용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개발과 또한 그 위성 간의 레이저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비행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레이저 충전 기술도 이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지향성 마이크로파나 입자빔 무기 체계도 개발되고 있는 등 이제 첨단 기술이 무기 체계 개발로 신속히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상용 기술인 IoT와 5G 등 통신 기술은 국방 초연결 네트워킹을 위해서 신속히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흥미롭게도 그 양자 역학 원리를 이용한 양자 센서, 양자 컴퓨터, 암호 통신 등 미래 전장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합성 생물학 분야도 미래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고 미국, 중국, 영국 등에서 국가 또는 국방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그 조만간 미래 전장은 신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무기 체계로 변화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속도를 따라잡는 거, 이것이 이제 생존의 어떤 그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거듭 들면서 또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기대와 우려가 막 만감이 교차합니다. 본부장님, 신속한 첨단 무기 획득 체계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무기 체계를 획득해야 될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현행 획득 시스템이 좀 길게 소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투명성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뿐만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다양한 절차, 예를 들면 소요 결정하고 또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연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네. 투명성 차원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획득 절차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졌고 그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것이 다시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 이런 속도와 맞춰서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런 아무리 지금 신기술을 적용해서 무기 체계를 개발을 했더라도 개발할 즈음에는 이미 그 신기술은 구기술이 되어버리는 네. 기술 진부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무기 체계를 만들 때 국방 관련 연구기관과 방산업체 위주로 개발을 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 분야에서뿐만 아니고 민간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일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술을 같이 활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속하게 무기 체계를 이렇게 획득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존의 획득 절차를 굉장히 좀 간소화하고 축소해 보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신속 획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보통 무기 체계에 이제 적용되는 첨단 기술이 더 이상 첨단이 아니게 되는 이게 뭐 기간이라고 할까요? 주기라고 할까요?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된다. 뭐 이게 뭐 예상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그 기존의 획득 프로세스 상에서 보면 기술 개발이 체계로 완성되기까지는 통상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됩니다. 10년. 예. 근데 이제 최근 그 신속 획득 체계의 정립 단계의 취지와 또 미국의 국방부 신속 획득 사례 등을 보게 되면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 기술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성숙도가 높은 경우에는 2년 이내 시제 생산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기술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추가 연구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미국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서 우리가 이제 신속 획득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사례를 하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기술 개발과 소요 결정을 병행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서 군 작전 요구도가 결정되고 진화적 연구 개발로 연결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민간 기술의 최신 기술을 신속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우리가 봉착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미래전 어떤 변화에 또 대비도 해야 되고요. 또 기술 발전 속도를 예상해서 우리 군은 또 소유를 재개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필요한 첨단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절차 이 모든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획득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사업 착수부터 완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획득 체계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이 되면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선행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선행 연구가 끝나면 그 군이 제기한 소요가 과연 적정한지 소요 검증을 하고 소요 검증이 끝나면 방사청은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네.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제야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험 평가까지 다 마쳤으면 바로 양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5년 이상 이렇게 사업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는 K9 자주포는 약 9년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은 26년에 전력화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한 16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얼마 전에 잠수함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가 됐는데 그 경우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6년 정도 들어갑니다. 네. 이거 너무 전력화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우리 이 군이 누굽니까? 또 그냥 그렇게 오래 길게 놔둘 수 없다. 네. 그래서 또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적용된 제품들을 신속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는 거를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본부장님,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네. 신속 획득 사업은 민간의 신기술을 적용된 그런 제품을 빨리 구매해서 군에 사용하게 하고 군이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바로 소유 결정을 해서 추가 물량을 구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는 민간이 이미 개발해 놓은 제품을 사기 때문에 연구비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무기체계 개발 관련 다양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 구매 소요 재개에서 구매까지 약 3년 정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15건의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1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다목적 무인 헬기는 이미 군에서 소요가 제기돼서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군의 요구 조건에 맞는 그런 제품이 이미 민간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속 시범으로 해서 할 경우 5년에서 7년 정도가 기간이 단축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전술 통신 체계도 작년에 신속 시범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도 도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아주 작은 드론도 레이더로 포착을 해서 잼으로 드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안티 드론 시스템 이것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는 전부 다 전력화가 되니까 이것도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 획득 사업의 장점을 살려서 내년에도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자,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신속 시범 획득 제도를 통해서 이 소량이라도 이 민간 기술을 단기간 내에 군에 도입해서 직접 운영해 볼 경우 효과 어떨지 좀 궁금하고 정말 이 무기 체계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무기 체계와 함께 이 운용해 보면서 성능 향상도 추진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그 민간에서 기술 성숙도가 높은 뭐 드론이나 통신 기술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그 드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지적인 감시 정찰이나 통신 중계 또는 타격 및 피해 평가 등에 활용될 수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획득된 드론을 군이 사용해 보면서 그 활용성과 한계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인 개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어떤 개발 요구가 신속히 다음 단계의 개발과 획득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빠른 성능 향상은 물론이고 민간 기술에 대한 군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민간 방산 분야가 확대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드론 이외에도 민간 우위 기술인 5G나 또 향후에는 6G가 될 건데 이런 통신 기술의 활용과 향후에는 우주 산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고 보면 사용 주기가 짧고 기술 발전이 빠른 그 초소형 위성 체계도 신속 시범 사업의 대상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첨단 기술의 생명은 속도 같습니다. 네. 빠르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첨단 기술 제품을 군이 신속하게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봄으로써 이 기술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관련 기술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등 새로운 국방 분야 수요가 창출이 되면 그것 역시 또 방산 수출 등의 네.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신속 획득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상당한 수준의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여한 14개 업체 중에서 민수업체가 과반수 이상의 8개 업체입니다. 네. 이 8개 업체의 매출액 평균을 봤더니 그 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4%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민수업체들이 만든 무기체계가 군사적으로 활용성을 인정받았다는 것.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군사적인 활용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정받았다는 것은 제품의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네. 그 결과로 해외에서 나갈 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군은 민간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군에
활용을 해서 국가의 방위에 사용할 수 있고 민수업체는 국방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경제 발전에 조그마한 하나의 움직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런데 우리만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죠. 이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미래 첨단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하려는 이 각국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데요. 본부장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속하게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라든지 양자 기술, 고출력 에너지, 초고속 추진체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파라고 하죠. 이런 여기에서 과제 계획에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민간 업체를 참여시켰고 정말 우수한 PM을 선발을 해서 연구에 직접 투입을 하게 되고 또 실패할 경우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연구 문화를 조성을 했고 네. 또 심지어 미국의 그 국방혁신단이라고 DIU인데 여기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실리콘밸리는 각종 벤처 첨단 민간 업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본부를 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실시간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미 18년에 국방혁신국을 설립해서 민간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획득 체계와 다른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서 국방의 신기술을 신속하게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주요 선진국의 동등 이상의 기술 이런 기술을 타겟팅 해가지고 민간의 우수한 PM을 선발하고 실패해도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성실 수행 제도라든지 또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어떻게든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데에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이제 세계 선진국의 어떤 추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미래 첨단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정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AI부터 무인 전투 체계, 사이버전 대비까지 빠르게 신속 획득이 필요한 분야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전 세계 방위 산업은 오래전부터 군과 민간의 기술 교류로 시너지 효과를 내곤 했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 일상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민군 기술 협력 사례들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방 기술과 민간 기술이 만났을 때 지식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부터 미국은 국방부가 개발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정보통신 시장을 선점해 왔는데요. 1969년 원격지 통신에 성공한 미국 국방성의 군용 네트워크 아파넷을 인터넷의 기원으로 보고 있죠. 그런가 하면 군용 수송기 C-135 스트라토리프터는 곧 미국의 최초의 제트 여행기인 보잉 707을 탄생시킵니다. 미국의 방산기업 레이시오는 군용 레이더를 연구하다가 극초단파 5분, 즉 지금의 전자레인지를 개발한 회사가 되는데요. 초기엔 레이더 레인지라고 불렸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민군기술 협력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역사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민군겸용기술산업촉진법이 공포되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겸용기술센터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법체계가 마련되면서 협력이 시작됐는데요. 2013년에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으로 참여기관이 늘면서 민군협력진흥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결과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군기술협력의 성과로 서울에서 전 세계 어디로든 대용량 정보를 단시간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 램프 조함 태양광 모사 기술이 태양광을 활용한 식물 공장으로 개발됐고요. 어뢰용으로 쓰던 초음파 센서가 이제는 반도체 내부의 결함을 탐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용기술이 민간에 쓸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한데요. 최근에는 민간과 군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스핀업 사례와 민간 분야의 기술이 국방 분야로 전파되는 스핀온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게임 체인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게임 체인저란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 제품 등을 이르는 말로 현재 미래전의 승리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 분야로 양자물리, 합성 바이오, 극초음속, 무인자율, 미래통신,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분야를 선정. 빠르게 진화하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해 첨단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한데요. 최첨단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다르파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20% 이상만 돼도 무조건 연구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실패 확률이 80%임에도 기술 개발은 축적의 과정일 뿐 다르파에서는 실패라는 용어 자체가 금지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군 역시 새로이 도입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실패하더라도 개선을 통해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인식과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전장을 선도하고 신개념 무기체계를 창출해내 우리 군과 대한민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응원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해요. 본부장님, 방위사업청 내에 첨단 기술 사업 도입을 위해서 또 잘 추진하기 위해서 첨단 조직을 이제 신설한다고 들었는데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설이 됐습니까? 아니면 신설할 예정입니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민간 주도로 기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현 획득 체계는 다소 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서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트랙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 규정도 만들고 연구 환경도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사업본부 내에 뭔가 첨단 기술을 전담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네. 우리가 지난 5월부터 TF를 구성을 해서 어떤 조직이 이렇게 출연하면 좋을 건지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이게 되려면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한 후반부, 금년 후반부는 되겠지만 네. 이미 그런 기능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기는 이제 규정이 바뀌어진 다음에 네.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규정이 빨리 바뀌어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렇죠. 빨리 출범하려면은. 맞아요. 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방위사업청 내 이 첨단 기술 사업을 추진하는 이 전담 조직이 뭐 만들어진다면은 이 첨단 기술, 뭐 핵심 기술, 기획, 뭐 연구 등 민간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방 연구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그 국방과학연구소나 산하견 주관의 이분법적 개념을 타파하고 전 국가적으로 연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과제 수행 체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 등 기관별 추천 인원과 미래학자, 국방 전문가 등으로 첨단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서 네. 과제를 기획하고 제안하고 이들 중 일부가 그 과제 선정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결과물 산출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중심이 되는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PM으로 임명을 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ADD 등이 연구단을 구성하여 집단 연구를 수행한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합류하셔야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첨단 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첨단 조직 출범과 더불어서 저는 이 강화될 방위사업청의 업무와 역할 이게 무엇인지 일단 본부장님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과감하게 도전을 좀 할 수 있게끔 첨단 조직에 이제 연구 개발하는 브레인들 팍팍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첨단 기술 사업단이 이제 출범이 되면 지금 현재도 이제 기능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출범이 된다면 일단은 청이 주도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은 세계적인 게임 체인저 기술을 기획하고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국방 R&D 체계의 환경을 뭔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고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관련 규정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요 기획이나 선행 연구, 기술 개발된 기술이 무기 체계에 적용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조직이 전부 전담을 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원스톱 서비스 뭐 이런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전담 조직을 통해서요 초인류 개발 사업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거 뭐 듣기만 해도 벌써 이거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좀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기술 측면에서 8대 게임 체인저 기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양자물리 이런 기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거고 두 번째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난이도 기술을 개발할 경우 연구가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연구 수행을 했다면 과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런 문제를 면제해주는 그런 좀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방형 R&D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 기획할 때 첨단 기술 자문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문을 받게 한다든지 기술 개발, 즉 과제를 결정할 때도 민간 전문가를 가급적 많이 참여케 한다든지 또 연구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대학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의 방산업체 내지는 민간 업체의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그야말로 개방되고 그렇지만 도전적인 리스크가 많은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 그 사업을 예시를 좀 든다면 네. 탄도탄 조기 경보를 하기 위해서 저궤도의 전술 위성군을 시험적으로 하는 그런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유인 전투기라든지 그 플랫폼에 상호 자율적으로 협업해서 가는 스텔스 무인 편대기 기술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국방과학연구소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방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 최일선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ADD는 혁신적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핵 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 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서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양자물리, 내공학, 합성생물학, 우주신기술 등 미래전장을 혁신할 수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첨단 신기술을 인큐베이션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신 기술을 인큐베이션 중이지만 기술의 구현 가능성과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프로토타이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ADD와 산학연의 협업 체계를 강조하고 있고 네. 강화하고 있고 또한 그 국내 미확보된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그것이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편 지금 현재 그 ADD는 미래 게임 체인저급의 첨단 핵심 기술을 엄선해서 스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선진국을 쫓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국방 기술 분야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자면 눈높이를 초인류 선진국 눈높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성취하기 힘든 과제가 주어진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연구원은 우주 시대의 개막을 예상해서 2019년도부터 지구 저궤도상에서 운영될 수 있는 초소형 쌀위성 개발과 그 이하 초저궤도에서 운영될 수 있는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소형 드론이나 또는 그 스텔스기까지 탐지가 가능한 양자 레이더와 강자 레이더에 대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 특히 강자 레이더는 2, 3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강자 레이더가 소형 경량화가 더 추진되면서 다양한 무인기 형상 적응형의 레이더로 발전될 것이고 향후에는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항공기 탑재용 에이사 레이더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그 초민감 양자 자기장 센서를 이용해서 지하에 은닉돼 있는 시설이나 표적을 탐지하고 또한 그 뇌와 기계를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뇌 활동 영상 분석 헬멧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인데 네. 저희는 5년 이내에 시제를 개발하고 기술 입증을 통해서 초인류 개발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성과를 내려면은 이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네. 저희가 이야기한 게 초인류, 미래, 첨단 하나도 쉬운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가 박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초인류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초인류 개발 사업은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에 부담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제 선정 시에도 다양한 공모 절차를 거치고 또 선정하는 기준도 연구 목표의 도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질적 우수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될 겁니다. 아까 예. 평가로 말씀하셨는데 평가할 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도전성이라든지 연구의 우수성 이런 것을 다 같이 봐야 될 겁니다. 도전 또 자체에도 점수를 주신다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리고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장과 기술 그런 여건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목표도 다소 수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방향을 잡고 가서 어찌됐든 간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을 그렇게 기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업 종료할 때도 과거에는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연구 결과를 시제품으로 시연해보고 군 활용 방안을 제시해보는 그런 성과 발표회를 거쳐서 대체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성공과 실패 또는 중간 정도의 그런 모든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나중에 네. 미래 발전에 다시 참고 자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류 과정을 같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공과 실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다면 또 결과 중심으로만. 예.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성공한 도전이 생기겠군요. 네. 지금 이제 초인류 개발 사업 소개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이제 도전적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좀 시행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기술 개발을 할 경우에 손에 잡히는 어떤 기대 효과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대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얘기하는 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R&D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엄격하게 획득 과정, 연구 과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전부 다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인류 연구 개발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국방 R&D 환경이 조성될 거다 하는 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인류 기술이라는 게 퍼스트 무버형 기술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을 갖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네. 또 우리 방산 수출에도 기여가 될 거다. 그리고 과거에 외국에서 도입하는 그런 그 기술이라든지 제품 무기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질 거다. 네. 그런 얘기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방산 기술이 한 9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불만이 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이걸 높여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게 중장기적으로는 한 5위권에 한번 들어가 보자. 네. 우리가 이게 초인류 개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신속 시범을 열심히 하게 될 경우 결국은 5대 방산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강하게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부장님 아까 중장기 계획에 이제 5대 방산 강국으로 들어간다는데 그 대략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기간. 명확히 네. 이렇게 딱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장기로 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보고 10년 이내 있습니다. 목표 네. 달성.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미래 첨단군을 만들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획득,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자면 국방 관련 부서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첨단 무기 체계 획득에 대한 최여천 본부장님과 김주현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국방 연구 개발 시 기존 ADD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 민간기관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이나 국방 관련 기관 중심의 기술 개발 과제 발굴에서도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국방 기술 수준 도약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신속한 무기 체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이제 군 도입과 첨단 무기 체계의 신속 획득을 이제 위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법안들이 있다면 요거 뭐 고치던가 빨리 새로 만들던가 맞아요.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우리 그 본부장님 법 개정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좀 잘 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발목은 잡고 있지 않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죠. 예, 네. 작년에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을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실 수행 인정, 즉 연구를 열심히 했다면 실패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 협약 체결을 우선한다. 즉 방산은 대부분 계약이거든요. 근데 네. 연구개발에서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부라든지 이런 데는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을 우선을 하고 또 지재권도 공동 소유하는 그런 안이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군에서 공식적인 소요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초인류 개발 사업이 이제 과제 선정부터 평가까지 전반적인 것이 별도의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별도의 그 업무 지침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년 말이면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법, 규정, 지침 속도를 내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미래전을 또 승리를 이끌 또 첨단 과학기술군 완성을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 신속한 획득 필수이겠고요. 또 지금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초인류 개발 사업 추진이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또 급선무인지 이런 거 조언도 주시고 아이디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을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책을 수행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당부 또 우리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전에는 국방 기술이 아주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이나 대학에서도 국방에 유용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획기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들을 발굴해서 신속하게 국방에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로 인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를 위해서는 사실은 보안에 문제가 없는 한은 군에서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민간 기업과 대학의 기술을 활용하는데 방사청과 ADD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곧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입니다. 네. 우리 또 군이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런 의견을 국방부가 좀 청취하고 있을 겁니다. 네, 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세계는 지금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연구개발은 퍼스트 무버의 위치에 와 있는데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결국은 미래 전장을 혁신할 수 있는 신개념 무기 체계로 이어지고 세계 시장에서 선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그 첨단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네.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모색하는 개방형 연구개발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방형 연구개발, 정말 키워드입니다. 네, 원장님. 네,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를 방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첨단 기술이 최고의 무기체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술은 리스크가 크고 확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잠시 방관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미 기술을 새로이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기술이 진화하고 여기에 따라서 무기체계도 같이 진화해야 되는 겁니다. 즉 진화적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그 과정이 자칫 좀 어설프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 격려 이게 가장 중요한 연구자들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위사업청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군에 도입해서 국가를 방어하는 데 활용하고 또 산업계 쪽에서는 방산 강국이 되어서 방산이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 하는 각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체계 기반에 둔 첨단 과학군 양성이 사실은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첨단 강군 육성의 초석인 이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서 더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사청이 추진 중인 초인류 개발 사업에도 큰 진전이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 승리를 담보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획득 발전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국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첨단군을 완성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은 미래 첨단군 건설의 가장 값진 토대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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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